여보, 저녁 뭐 드릴까요? 영숙이 거실로 들어가며 물었지만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긴 채 텔레비전 화면만 바라보던 남편 최민철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아무거나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언제부터였을까요? 영숙은 부엌으로 돌아가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70세가 된 지금 그녀의 하루는 마치 낡은 한복 치마폭처럼 단정하지만 어딘가 풀린 매듭처럼 헐거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널고 청소를 하고 저녁을 준비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지만 그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출가했습니다. 큰아들은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딸은 미국으로 시집을 가서 1년에 한 번 정도만 안부 전화를 해옵니다. 집안은 영숙과 은퇴한 공무원인 75세 남편 민철,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철은 거실 소파와 한 몸이 되어 하루 종일 뉴스만 시청할 뿐이었습니다. 참 별일 다 있네. 영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냈습니다. 오늘도 김치찌개를 끓일 생각이었습니다. 민철은 매일 같은 반찬을 먹어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철은 숟가락질을 하며 여전히 텔레비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고 영숙은 반찬을 덜어주며 가끔 날씨가 추워졌네요 같은 말을 건네보았지만 돌아오는 건 그러게라는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영숙은 문득 안방 서랍 깊숙이 고이 접어둔 사진첩이 생각났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22살 꽃다운 나이에 민철과 결혼해서 지금까지 48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한때는 나도 꿈 많고 웃음 많던 아가씨였는데 영숙은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시절 이루지 못한 그림 그리기 취미를 다시 시작해볼까 생각해 보았지만 붓을 들 기력조차 없는 듯 느껴졌습니다. 민철의 무관심은 이미 익숙해진 일상이었지만 가끔은 너무나 외로워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을 거니는 젊은 부부들을 보면 언제부터 자신과 민철 사이에 이런 차가운 벽이 생겼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는 게 왜 이리 팍팍하냐? 영숙은 또다시 한숨을 내쉬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철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대한민국 사회의 급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새로운 문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들, 마치 한 세대가 저물고 새로운 세대가 떠오르는 것처럼 영숙은 자신만 덩그러니 남겨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내일 경로당에서 무료 건강검진 한다는데 같이 가실래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철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당신 혼자 가요라고 답했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민철을 보며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욱 깊어지는 외로움, 그리고 점점 멀어져만 가는 부부 사이의 거리감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혼자서 동네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쓸쓸했습니다. 경로당 앞에는 벌써 여러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영숙 씨, 오늘도 혼자 오셨네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순자 씨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네, 우리 영감이 몸이 좀 안 좋다고 해서요라고 둘러댔습니다. 사실 민철은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남편의 무관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털어놓기는 민망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대기실에 앉아 있던 영숙은 문득 낯선 얼굴의 남자 어르신을 발견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회색 머리에 단정한 옷차림을 한 그분은 다른 어르신들과는 어딘가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눈빛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이 동네에 새로 이사 오셨나요? 그 남자 어르신이 영숙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72세 박정호였습니다. 젠틀한 미소와 다정한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영숙의 눈을 똑바로 보며 이야기하는 그의 태도가 신선했습니다. 아, 네. 저는 이 근처에 산 지 오래됐어요. 박정호라고 합니다. 은퇴한 회사원이고요. 정호는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영숙은 오랜만에 자신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김영숙이에요. 반갑습니다. 영숙도 어색하지만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정호는 영숙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어르신, 혹시 그림 좋아하십니까? 어르신 눈빛에서 맑은 기운이 느껴져서요라고 말했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잊고 있던 설렘을 느꼈습니다. 정호의 한마디는 그녀의 마음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림에 대한 꿈을 품고 있었지만 결혼과 육아, 살림살이에 치여 포기했던 열정을 누군가가 정확히 짚어낸 것입니다. 어머, 어떻게 아셨어요? 젊을 때 그림을 조금 그렸었는데 영숙은 자신도 모르게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웃어봤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사람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저도 젊었을 때 미술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정호는 영숙의 반응을 보며 더욱 다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정호는 매일 경로당에 나와 영숙에게 따뜻한 차를 권했습니다. 영숙 씨, 오늘도 오셨네요. 어제 말씀드린 전시회 이야기 계속 해드릴까요? 정호는 잊고 살았던 예술 이야기를 들려주며 영숙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네요. 우리 남편은 이런 것엔 관심이 없어서. 영숙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정호는 영숙의 마음을 헤아리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림은 마음의 언어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들을 색깔과 선으로 담아내는 거죠. 영숙 씨도 다시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호의 제안에 영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숙은 기분이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경로당에서 좋은 분을 만났어요. 그림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영숙이 신이 나서 말했지만 민철은 여전히 그래요라는 시큰둥한 반응만 보였습니다. 당신이 뭘 하든 관심 없어요. 민철의 무심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숙은 이런 남편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정호와의 대화에서 느꼈던 따뜻함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영숙은 정호와의 만남이 기다려졌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나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만큼은 자신이 한 명의 여성으로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호는 영숙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그녀의 감정에 공감해 주었습니다. 영숙 씨는 참 따뜻한 분이세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정호의 진심 어린 말에 영숙의 마음은 점점 더 그에게 기울어져 갔습니다. 오랜 세월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조금씩 되찾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호와의 만남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영숙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철의 무관심 속에서 찾아온 작은 설렘을 그마저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도 경로당에 잠깐 다녀올게요라고만 말했습니다. 영숙 씨,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저와 함께 차 한잔 하실래요? 정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아본 게 언제였을까요? 민철은 결혼 후 단 한 번도 영숙에게 데이트를 신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야 좋죠. 하지만 괜찮을까요? 영숙은 망설였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차를 마신다는 것이 과연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호의 따뜻한 미소를 보니 그런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물론이죠. 저희 같은 나이에 친구 사이로 차 한잔 마시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정호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골목 안쪽의 오래된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와, 이런 곳이 있었네요. 참 조용하고 좋은 곳이에요. 영숙은 찻집의 아늑한 분위기에 감탄했습니다. 정호는 영숙이 좋아할 만한 곳을 미리 찾아두었던 것 같았습니다. 영숙 씨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골라봤어요. 여기 유자차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정호의 세심한 배려에 영숙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이런 준비를 해줬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유자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젊은 시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정말 그림을 좋아했어요. 미술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영숙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영숙 씨의 꿈을 이제라도 이루시면 어떨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정호는 영숙의 손을 살짝 덮으며 격려했습니다. 그 순간 영숙은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정호는 영숙에게 더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영숙 씨, 창덕궁에 국화 전시회가 열린다고 하던데 함께 가보시겠어요? 인적이 드물고 조용해서 좋을 것 같아요. 영숙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오랜만에 궁궐 구경도 하고 싶었어요. 창덕궁에서의 시간은 영숙에게 꿈만 같았습니다.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든 정원을 걸으며 정호는 영숙에게 꽃과 나무에 얽힌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저 국화 좀 보세요.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꿋꿋하게 피어 있는 모습이
영숙 씨와 닮았어요. 저요? 전 그냥 평범한 아줌마인데요. 영숙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영숙 씨는 특별한 분이에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으셨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고궁을 산책하며 두 사람은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우는 영숙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고 그녀의 아픔에 공감해 주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혼자서 그 모든 걸 감당하시느라. 정우의 위로에 영숙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영숙 씨, 저는 영숙 씨처럼 따뜻한 분은 처음 봅니다. 해가 질 무렵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라 생각해요. 정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영숙의 마음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민철은 신혼 초기에도 이런 로맨틱한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우 씨, 영숙은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랜 세월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영숙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생기를 잃었던 얼굴에 윤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보, 저녁 준비됐어요. 영숙이 민철을 불렀지만 그는 여전히 텔레비전만 바라보며 알았어요 라고 대충 대답했습니다. 영숙은 정우와의 따뜻한 시간과 남편의 차가운 무관심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달콤한 황혼 로맨스 뒤에 차가운 칼날 같은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누군가의 복수 게임의 말이 되고 있다는 무서운 진실을 말입니다. 정우와의 만남이 한 달째 이어지면서 영숙은 마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정우를 만날 생각에 설레었고 오랜만에 화장도 신경 써서 하게 되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만날까요? 정우가 영숙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숙은 휴대폰 사용법을 익혀가며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런 비밀스러운 소통 자체가 그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인사동의 작은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정우는 영숙을 위해 미리 창가 자리를 예약해 두었습니다. 영숙 씨가 좋아하는 자리예요.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죠. 정우의 세심한 배려에 영숙은 또다시 감동했습니다. 정우 씨는 정말 저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영숙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영숙의 손에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뭐예요, 이게? 영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작고 예쁜 수채화 물감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우 씨, 이런 걸 어떻게?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숙 씨의 꿈을 응원하고 싶어서요. 이제 정말 그림을 시작해 보세요. 정우는 영숙의 손을 잡으며 격려했습니다. 그 순간 정우의 지갑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몇 장이 흘러나왔습니다. 영숙이 무심코 사진을 주워주려다가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정우의 모습과 함께 놀랍게도
젊은 시절 남편 최민철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이 사람이 그 사람?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민철과 정호는 어깨동무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1978년 동기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남편이?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호는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아, 이 사진 말씀이세요? 옛날 직장 동호회에서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영숙 씨 남편분도 계셨었군요. 세상 참 좁네요. 정호는 능숙하게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네요. 그런데 왜 이 사진을 아직도 갖고 계신 거예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호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추억이 담긴 사진이라서요. 젊은 시절이 그립기도 하고 라고 대답했습니다. 영숙은 잠시 의심했지만 정호의 다정한 태도를 보며 다시 안심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이상한 기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영숙은 평소보다 늦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 앉아있던 민철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 외출이 잦은 것 같군. 경로당에서 뭘 그리 오래 하는 거요? 민철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냥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늦었어요. 영숙이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민철은 영숙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혹시 딴 마음이라도 품은 건 아니겠지? 라고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평생 자신에게 관심 없던 남편의 말에 영숙은 찔리는 마음과 동시에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철은 영숙의 표정을 보고 쓸데없는 소리 말고 밥이나 차려요라며 다시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남편의 말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민철이 자신의 행동을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영숙은 잠들지 못하고 정호와 민철이 함께 찍힌 사진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하지만 정호의 따뜻한 미소와 자신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을 생각하면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한편 정호는 자신의 집에서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영숙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최민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씩 빼앗을 차례다. 그의 복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서랍에서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 박정호 씨 사업 파트너의 배신으로 파산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 옆에는 젊은 시절 민철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호의 눈에는 차가운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영숙은 사진에 대한 의심을 잊고 다시 정호와의 만남에 빠져들었습니다. 정호는 여전히 다정했고 영숙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붓을 너무 세게 잡지 마세요. 마음처럼 자연스럽게. 정호의 손이 영숙의 손을 감싸며 붓을 잡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정호 씨 덕분에 정말 행복해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영숙이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정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나누어 먹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정호를 위해 정성스럽게 김밥을 만들어 왔습니다. 맛이 어때요? 영숙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영숙 씨 손맛은 정말 특별해요. 정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호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정호는 무심코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영숙이 우연히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자에는 최민철의 이름과 함께 계획대로 진행 중, 복수가 곧 시작된다는 섬뜩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김밥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저 문자가 뭐예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호는 급하게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그냥 오래된 지인이 보낸 메시지예요. 별 뜻 없는 내용이에요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더 이상 속을 수 없었습니다.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정호가 자신에게 접근한 이유, 그리고 과거 남편과의 관계,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정호 씨, 저한테 숨기는 거 있으시죠? 영숙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저 사진, 그리고 이 문자 메시지, 다 뭐예요? 정말로 우연히 우리 남편을 아시는 거예요? 정호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연기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 이제 알 때도 됐지. 정호의 목소리에서 따뜻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내 남편 최민철 때문에 내 인생은 산산조각 났어. 이제 내가 그 대가를 치를 차례야. 영숙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다는 말인가요? 1978년 우리는 함께 사업을 시작했어. 나는 아이디어를 냈고 민철이는 자금을 담당하기로 했지. 하지만 그놈은 내 아이디어를 몰래 특허 출원하고 나를 사업에서 축출시켰어. 정호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뿐만 아니야. 민철이는 내가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대박을 터뜨렸고 나는 빚더미에 앉아 파산했어. 내 아내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일찍 세상을 떠났고 내 아이들은 아버지를 원망하며 등을 돌렸지. 영숙은 정호의 말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에게 다정하게 다가간 것도, 너에게 마음을 준 것도 모두 최민철에게 복수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어. 정호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민철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아내를 빼앗는 것, 그것이 내 복수의 시작이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영숙이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정말 정호 씨를 믿었는데,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 정호가 비웃었습니다. 그런 감정 따위는 없었어. 다만 민철이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야. 너는 그저 복수의 도구였어, 영숙아.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왜 이렇게 잔인하게 하세요? 저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잘못? 민철이와 결혼한 것 자체가 잘못이야. 그놈의 행복을 지켜준 것, 그것이 내 죄야. 정호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민철이에게 전해라. 박정우가 돌아왔다고. 그리고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정우가 가버린 후 영숙은 벤치에 혼자 남아 울었습니다. 배신감과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리 기구할까? 평생을 희생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배신까지 당해야 하나? 영숙은 무작정 길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에는 방향이 없었고 마음에는 분노와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느꼈던 행복, 설렘, 사랑.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서야 영숙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민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얼굴이 왜 그래? 민철도 영숙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챘습니다. 영숙은 거실에 털썩 주저앉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더 이상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정말 큰일이에요. 영숙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민철은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아내의 격앙된 모습을 보며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민철이 텔레비전을 끄고 영숙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박정호라는 사람, 당신 아세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간 민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오래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정호? 박정호 말이야? 민철의 목소리에도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 설마. 영숙은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경로당에서의 첫 만남, 함께 나눈 차와 산책, 그리고 오늘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까지. 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이 복수한다고 했어요. 당신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졌다고. 저를 이용해서 당신에게 복수하려 했다고. 영숙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철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젊었을 때의 욕심, 출세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지른 일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영숙아. 민철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내 욕심 때문이었다. 젊었을 때 내가 정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어. 영숙은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들으며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말 그 사람 말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민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1978년 우리는 함께 작은 회사를 차렸어. 정호는 정말 뛰어난 아이디어맨이었고 나는 자금 조달을 담당했지.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웠어.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정말 대박이 날 것 같았어. 나는 혼자서 그 이익을 차지하고 싶었어. 민철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정호 몰래 특허를 출원하고 그를 사업에서 밀어냈어. 영숙은 남편의 추악한 과거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런 일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모든 걸 잃었어. 사업도 명예도 심지어 가족까지. 그 사람 아내가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일찍 돌아가셨다더라. 민철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기술로 성공했고 지금까지 편안하게 살아왔지. 영숙은 남편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누린 모든 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얻은 거였다는 말이에요? 미안해, 영숙아. 정말 미안해. 민철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나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이고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 영숙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의 과거에 대한 분노, 정호에게 당한 배신감,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괴감이 뒤섞였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정호가 뭐라고 했어? 민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정호의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당신에게 전하라고 했어요. 민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호의 복수심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돌아온 거구나. 민철은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우리한테 뭘 할지. 영숙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정호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요. 영숙이 갑자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요. 당신의 죄는 당신이 책임져야 하지만 나도 더 이상 피하지 않을 거예요. 민철은 아내의 의외로 강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평생 순종적이었던 영숙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영숙아, 민철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평생 나 때문에 고생만 시켰는데 이런 일까지. 이제 와서 그런 말 말아요. 영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부잖아요. 같이 해결해야죠. 하지만 먼저 그 사람한테 진심으로 사과부터 해야 해요. 그날 밤 부부는 잠들지 못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48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진솔한 대화를 나눈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오히려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과 민철은 정호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도 숨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해결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과 민철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정호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경로당에 들렀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정호가 사는 곳은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영숙과 민철이 현관 앞에 서자 문이 열리며 정호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그들이 올 것을 예상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오셨군요. 정호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최민철, 오랜만이네. 그리고 영숙 씨도. 어서 들어오세요.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 거실은 소박했지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중에는 젊은 시절 정우와 아내, 그리고
어린 자녀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정우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영숙과 민철이 어색하게 앉자 정우는 그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야. 아니, 정우 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영숙이한테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정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제 와서 뭐라고 할 건데?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네, 정말 미안합니다. 민철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정우는 비웃었습니다. 사죄? 지금 와서 사죄로 뭐가 해결된다고 생각해? 내가 잃은 45년을 돌려줄 수 있어? 영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 씨, 당신이 겪었던 고통, 저도 이해합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었을 거예요.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해한다고? 정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당신이 뭘 이해한다는 거야?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아내가 병으로 쓰러지는 걸 지켜봐야 했던 내 마음을? 아니에요. 저는 영숙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호의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아내는 충격으로 우울증에 걸렸어.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당신이 무능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며 나를 원망했지. 아이들도 아버지를 부끄러워했고, 정호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말이 뭔지 알아? 미안하다였어. 나를 원망했으면서도 마지막엔 미안하다고 했어.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호의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호 씨, 그래서 복수를 계획했어. 정호가 다시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철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아서 같은 고통을 주려고 했지. 민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호 씨,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떤 처벌이든 받겠어요. 하지만 뭐? 정호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제 아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민철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영숙이를 이용해서 복수하려 한 건 너무 잔인한 일이었어요. 영숙이 일어나서 정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호 씨, 제발 그만해 주세요. 저를 이용해서 복수하려 한 건 너무나 잔인한 일이었어요. 영숙 씨, 일어나세요. 정호가 당황했습니다. 영숙의 진심 어린 눈물을 보며 마음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평생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외롭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당신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행복을 느꼈어요. 영숙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정호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영숙의 진심 어린 눈물과 고통이 그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이제 그만 이 지옥 같은 복수를 멈춰주세요. 영숙이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복수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을 뿐이에요. 민철도 일어나서 정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정호 씨, 제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을 상처 주지는 말아주세요. 정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45년 동안 키워온 복수심과
지금 느끼는 양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영숙의 진심 어린 눈물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영숙 씨,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이용한 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영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용서는 하겠습니다. 정호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잊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민철 씨, 당신도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사세요. 정호는 일어나서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수는 여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의미 없어요. 모든 진실이 폭로된 순간 영숙은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정호와의 마지막 만남 이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영숙과 민철의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병원에 함께 가자. 민철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부부 상담 받아보는 게 어떨까? 평생 감정 표현에 서툴렀던 민철이 먼저 나선 것입니다. 부부 상담실에서 상담사는 두 사람에게 솔직한 마음을 표현해 보라고 했습니다. 48년을 함께 살면서 정작 서로의 마음을 몰랐던 것 같아요. 영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민철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어.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야 알겠어. 상담사의 도움으로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기 시작했습니다. 민철은 아내가 느꼈던 외로움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영숙은 남편의 서툰 애정 표현 방식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여보, 이거 어때요? 어느 날 영숙이 화구점에서 산 수채화 도구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그림을 그려보려고요. 민철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나도 곁에서 지켜봐도 될까? 민철의 말에 영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취미에 관심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영숙이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붙잡는 법도 어색했지만 점차 옛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색깔이 참 예쁘네. 민철이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아직 서툴러서. 영숙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민철은 아내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며 새로운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집중할 때의 진지한 표정, 색깔을 고를 때의 설레는 모습. 우리 전시회도 가볼까? 민철이 제안했습니다. 신문에 국립미술관에서 좋은 전시한다고 나와 있더라. 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시회장에서 두 사람은 그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 그림의 색감이 참 따뜻하네요. 영숙이 한 작품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그리는 그림 색깔 같아. 민철의 말에 영숙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영숙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앞으로 자주 이런 시간을 가지자. 민철도 진심이었습니다. 정호 사건을 통해 아내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한편 정호는
자신의 복수심이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지 깨닫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요양원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정호 씨 오시는 걸 정말 좋아하세요. 정호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책을 읽어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복수라는 것에 매달려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쳤어요. 정호가 동료 봉사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정호는 우연히 영숙과 민철이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으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잠시 복잡한 감정을 느꼈지만 곧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잘 됐네. 정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보다는 용서가 맞았어.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왔습니다. 영숙은 이제 제법 그림 실력이 늘어서 동네 문화센터에서 전시회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여보, 정말 가도 돼요? 민철이 설레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당신이 옆에서 응원해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걸요. 영숙이 남편의 팔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전시회장에는 영숙의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봄 풍경, 가을 단풍, 그리고 석양 무렵의 부부가 그려진 작품도 있었습니다. 저 그림 속 부부가 우리 같지 않아? 민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닮았네요. 영숙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림 속 부부는 서로의 손을 잡고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질녘 영숙과 민철은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아, 고마워. 민철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아요. 영숙이 남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황혼에 찾아온 비극은 이들에게 아픔을 주었지만 동시에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영숙과 민철의 삶은 이제 낡은 한복 치마폭이 아닌 새롭게 술을 놓은 비단처럼 아름답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진실한 사랑을 그들은 마침내 찾아낸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